자, 오늘은 버트워스 필터, 실제로 이제 버트워스 필터를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버트워스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의 스펙이 주어집니다. 필터 스펙. 자, 필터 스페시피케이션은 여기다가 이제 표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필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터 스펙을 우리가 아날로그 필터니까 캐피탈 오메가죠. 캐피탈 오메가 주어지면 요거에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요게 이제 Y축에. 자, 그때 보통 크기를 우리가 패스밴드일 때 크기를 갖다가 1, 노멀라이즈 시키죠. 1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죠. 자, 그럴 때 패스밴드의 엣지 프리퀀시, 패스밴드의 끝 엣지 프리퀀시고, 이건 스탑밴드의 끝 엣지 프리퀀시입니다. 오메가 P, 오메가 S. 자, 그러면 0에서 지금 우리가 로패스 필터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로패스 필터를 설계할 때, 자, 그럴 때 0에서 오메가 P를 갖다가 우리가 패스밴드라고 그러죠. 패스밴드. 그 다음에 오메가 S에서 아날로그 주파수는 무한대까지겠죠. 무한대까지는 이제 스톱밴드. 스톱밴드.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우리 그 남북한에 있는 DMZ와 같은 중간에 완충 지역은 뭐라고 그럴까요? 트랜지션 밴드. 우리나라만 통과대역, 천이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스톱은 우리나라 말을 뭐라고 그러나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저지시키다 할 때 저지대역. 지금은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스톱을 저지시키다 있죠. 우리 저지시키다 말을 쓰죠. 저지대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멈춤대역,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안 되면 멈춤대역. 자, 그래서 스펙이 이렇게 주어져요. 4개의 값이 주어져요. 오메가 P, 오메가 S. 그 다음에 델타 P, 델타 S. 자, 여기 최대값이 1이니까 요거 델타 P하고 델타 S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보다 크게 써야 작겠어요? 다 작죠? 델타 P, 델타 S.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쪽이 통과 대역의 이 리플이 작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값이 뭐 0.0 얼마 정도 되겠어요? 값이 이게 너무 통과되는데 어떤 거는 크게 통과하고 어떤 건 작게 통과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스윙이 실제로는 우리가 좋은 필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패스밴드가 요 리플이 이런 식으로 작게 될수록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값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델타 P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짐작한다면 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신호 처리 같은 거 음성 신호나 하상 신호 같은 거 통과시킬 때 저 값들은 0.9, 0.99 막 이렇게 굉장히 1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죠? 거의 뭐 1에 가까운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뭐예요? 스톱밴드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신호가 스톱밴드에서 요 안에서 출력이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능한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짐작할 때 한 값은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 0에 가까운 값이겠죠. 그래서 0.001 막 이래요. 0.01, 0.001 막 이런 식의 작은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는 델타 P하고 델타 S는 1보다 작은 값이다. 일보다 작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터 스펙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 델타 P하고 입실론하고 꼭 요런 관계식으로 이렇게 맺어지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필터 스펙을 델타 P, 델타 S 대신에 계산하기 편해요. 그래서 입실론 람다로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족값은 왜 저렇게 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석하면 왜 저렇게 줬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필터 스펙을 오메가 P, 오메가에서는 똑같은데 AP, AS AP, AS로 이렇게 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 동영상 보면 어떤 사람은 이 필터 스펙 가지고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영상이 막 3가지 버전이 돌아다니니까 막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통합된 요 한 번만 들으면 이 3가지를 다 풀 수 있게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APAS는 뭐냐면 요게 단위가 여기는 값이 아까 0.99, 0.001 뭐 이렇게 값을 주는 거였죠. 요거는 뭐냐면 이 값을 데시벨로 주는 거예요. 데시벨. 데시벨. 자, 그러면 우리가 데시벨을 어떻게 줍니까? 델타 P를 AP를 요거에 대한 데시벨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AP는 어떻게 하면 되죠? 데시벨 공식이 어떻게 돼요? 10? 일단 시킨 대로 할게요. 10 로그 미수 1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델타 P가 차원이 뭐죠? 앰플리튜드잖아요. 앰플리튜드일 때는 20. 델타 P 제곱하면 파워죠. 파워면 10이에요. 그래서 이 10을 하기 위해서는 2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델타 P에다가 내가 데시벨로 변할 때는 20을 곱해야 돼요. 그죠? 네? 데시벨을 변환할 때 파워냐, 앰플리튜드냐에 따라서 요거 곱하는 게 달라지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앞으로 튀어나오면 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워일 때는 10을 곱해야 되고요. 앰플리튜드일 때는 20을 곱해야 돼요. 로그 10 취하고 나서. 그죠? 근데 결국 이제 같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이제 단위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필터 설계하는 사람은 마이너스를 칠해요. 마이너스를. 아까 델타 P하고 델타 S가 1보다 작다고 그랬죠. 1보다 작은 값을 갖다 데시벨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마이너스 값을 되기 싫어하겠다. 이걸 다 우리가 플러스 값으로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그래서 데시벨로 줄 때는 마이너스 몇 dB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3dB, 3dB, 2dB 요거는 40dB, 뭐 20dB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죠. 플러스 값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계산해야 돼요?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로 주어졌으니까 요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AP는 로그 10 델타 P 스퀘어죠. 그러면 델타 P 스퀘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거 여감수를 꼭 양쪽에다 취해주면 되죠. 요거 여감수가 뭐예요? 10의 X승이죠. 10의 X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0.1 AP가 바로 뭐예요? 이 마이너스 여기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마이너스를 이쪽에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 없애고 플러스 요거 여감수를 이제 취합니다. 그러면 10의 0.1 AP는 델타 P 뭐가 됩니까? 요게 1보다 작죠. 이게 이제 큰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AP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델타 P 제곱분의 1 요게 필요해요. 계산할 때 우리가 델타 P 제곱분의 1을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P 값이 데시벨로 줬을 때는 10에다 0.1 AP를 곱하게 되면 요거 역수값이 나온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필터 스펙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요게 주어집니다. 모든 필터 설계하라고 할 때 요게 주어집니다.